경기 함선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제법 많군. 초구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별일 아닙니다. 보이세요? 저기 보이는 비행선이 이번 연무의식의 대련 장소 경기함선이에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저 경기함선은 나부의 퇴역함선을 개조해 만들어졌어요. 연무의식이 열리기 전까진 누구도 탑승할 수 없죠. 하지만 내일 종소리와 함께 축포가 터지면 전 선주 나부의 운기군을 대표해 연무장에 올라 수많은 용사에게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장군님 곁에서 검술과 병법을 배웠어요. 매일 검을 10,000번씩 휘두르고 찌르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죠.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건 알아요. 전 그들이 가진 장난감이나 자유를 부러워한 적도, 검술 연습이 지루하고 괴롭다고 생각한 적도 없거든요. 전장에 나가 적을 죽이거나 무시무시한 흉물과 싸울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죠. 전 하루하루 저 자신이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승리를 거머쥘 때마다 세상에 그보다 즐거운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검을 받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 일격으로 완벽했던 제 자신감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그 검이 다가오는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게 초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생사의 순간 모든 생각은 덧없는 일이 된다 겠죠. 그날 이후 저는 그 흩어진 조각을 주워 행복했던 저 자신을 다시 맞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난날의 마음을 되찾을 수는 없었어요. 전 때때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난 왜 검을 휘두르는 걸까? 또 실패를 겪을 운명이라면 난 왜 검술을 계속하는 걸까? 승리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장군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니면 운기의 공훈을 남기기 위해서? 장군님께선 검술과 달리 검을 휘두르는 이유는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런데 초구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답을 얻게 됐어요. 전 운기군의 일원이자 장군님의 제자로서 많은 걸 짊어지고 더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할 운명이에요. 하지만 검을 휘두를 때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전력을 다해 눈앞의 장애물을 공격하고 용감하게 달려나가는 저 자신이 좋아요. 전 바로 그런 저 자신을 위해 검을 휘둘러 온 거죠. 연경군은 정말 애어른같이 말을 하는군요. 대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나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검술을 연마한 사람이라면 제 느낌을 자연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부의 아이로 사는 건 참 힘들겠군요. 운리 양은 할 말 없으신가요? 어느 선주든 간에 소녀의 나이를 묻는 건 실례라고. 나이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당신도 연경군처럼 꿈이 있냐는 거죠. 요리사가 아니라 진행자 같네. 명심하라고요. 전 의사예요. 난 연경처럼 꿈이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방어전에 도전하는 건 할아버지가 연무의식의 상품으로 준비한 보검을 손에 넣겠다고 할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이지. 머릿속에 온통 검 생각뿐이군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 아버지는 주명선주의 장인이야. 다만 그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가 만든 마검에 목숨을 잃고 말았지. 난 어릴 때부터 무기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그들에게 검을 쥐어주는 건 무고한 이들에게 잔인한 일이라고. 어울리지도 않는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손에서 무기를 빼앗고 싶은 생각에 온몸이 근질거려. 그런데 이번 연무의식의 방어자가 너잖아? 보검이 못 믿어온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출전하려는 거지. 못 믿어온 사람이라뇨. 말 다 했습니까? 주명의 아이로 사는 것도 참 힘들겠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검술을 하는 것보단 이유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 평생 수많은 운기군을 치료해왔어요. 그중엔 여러분처럼 뛰어난 전사가 정말 많았죠. 왜 갑자기 말을 멈추세요, 초구 선생님? 옛 친구들과 옛일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의사의 전문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혈기가 왕성하고 기운이 넘치는 상태인 것 같군요. 이번 경기가 무척 흥미진진하겠어요. 자, 회성왕도 둘러봤고
경기 함선도 구경했으니 이제 작별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가시게요? 아직 저한테 꿈이 뭐냐고 안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열심히 연습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마치 세븐스 양. 전 여러분과 달리 일에 얽매인 어른이거든요. 장군님께서 제게 맡긴 일은 절대 저절로 해결되지 않죠. 참, 연경군. 평소 회상왕처럼 자동으로 운영되는 구역들도 이곳처럼 사람이 붐비나요? 사실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님이라 가능했던 일이죠. 알겠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둘 다 내일 연무장에서 원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내 꿈이 뭔지 한참 고민했는데 묻지도 않고 가버렸잖아. 경기 함선도 봤으니 이제 돌아가서 훈련이나 계속할까? 오늘은 쉬는 게 어떨까요? 왜? 혼자 숨어서 검술 연습이라도 하려고? 꿈 깨시지? 이제 와서 준비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이상하게 경기함선을 보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힘을 비축하며 내일을 기다리려고요. 이제 회성항에서 나가는 길로 안내해드릴게요. 입 다물어 쳐가. 이곳 함선은 수함이 아니라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짐승의 탈을 쓰고 이번 작전에 합류해 대업을 이루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어. 시간을 좀 줘. 내일 축포가 터지고 사람들 아르사스, 너 누구냐? 누구시죠? 임시 점검 중이다. 웨이브인이 여긴 어쩐 일이지? 게다가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말이야. 꼬마야, 회성항이 자동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긴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다. 부모님께 그런 것도 못 배웠니? 첫째, 전 성인이에요. 둘째, 전 함부로 들어온 적 없어요. 맞아요, 아저씨. 저희는 별대목을 타고 슝 하고 날아왔어요. 너희를 혼낼 생각은 없어. 하지만 여긴 평범한 주민. 누나, 얼른 가자. 영수평원? 아, 알겠어. 누나가 데려가 줄게. 나한테 점검 결과 모든 게 정상이야. 이만 가자고. 연경, 조금 전 그 말 다시 해볼래? 어떤 말이요? 누나, 얼른 가자. 제발 언제까지 눈치 없게 굴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 정말 수상하다고요. 그 정도는 바보다 할걸? 그냥 그 말을 또 듣고 싶었을 뿐이야. 그 핑크머리 여우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머뭇거렸다고. 다만 낯선 환경이다 보니 우리에게 암시를 남긴 거지. 네가 그 사람을 그냥 보낼 줄은 몰랐어. 그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까 그 운기구는 연경 사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 정말 수상해. 그게 왜? 이 녀석이 나부에서 그렇게 유명해? 주명 운기구는 수가 많아서 내 이름은 알아도 얼굴까진 모를 텐데. 그래, 맞아. 웅기군, 천박사, 장인. 조합도 완벽했고 점검 이유도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이상한 언어가 흘러나왔죠. 다들 들으셨나요? 지금 몰래 뒤를 밟으면 저들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란 묘한 직감이 들어요. 들키지 않게 조심히 따라오세요.
저들의 행동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기자. 아까 그 세 녀석을 죽였어야 해. 꼬마들이라 별로 자리 차지도 않을 텐데 말이야. 괜히 소란 피우지 마, 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은 말도님의 계획. 이제 화물선을 점검해야지. 무기든 보급이든 넉넉. 저들은 밀수업자.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물품 상자들을 가져가려는 것 같네요. 좋은 생... 바치세브스 씨! 들킬지도 모른... 너무 좁은 막혀. 조금만 버티세요. 상자는 우선 여기들. 말도님께서 임무가 끝나면 걱정 마. 항행 개. 이상하군. 괜한 의심은 접어둬. 해성항의 배를 타고 말끝마다 계획 얘기... 아마 좋은 일은 아닐 거. 발소리와 숨소리를 죽이고 상대의 행동을 잘 살피세요. 뭔가 기척이 있으면 바로 숨으셔야 해요. 놈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괜한 의심은 접어두라고. 시간이 없으니 어서 가자. 휴, 알겠다고. 이곳을 떠나려나 봐요. 빨리 쫓아가 보죠. 저희를 발견한 걸까요? 어서 숨어요. 저들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전부 제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장담하건대 저들은 절대 천박사, 공조사, 운기군 소속이 아니에요. 정말 수상하네요. 누군지는 몰라도 저들의 행동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기자. 증거가 있다면 발뺌은 못하겠지. 이걸 봐. 화물용 별뗏목이야. 이 정도면 최소한 형제 20명 정도는 태워보낼 수 있겠. 관문을 벗어나면 수함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말도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마치셨어. 우리의 오랜 혈통이 부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번 계획에 달려있지. 방금 수암이라고 했나요? 누구냐? 그 녀석들이군. 그러게 아까 처리하자고 했잖아. 멍청한 놈. 왜 내 말을 귓등으로 들었사는? 증인을 남겨둘 수는 없으니 해치우자고. 아토사, 죽여주마, 짐승 녀석. 따라잡을게. 공평하게 겨루자. 보상이다. 즉흥 공연. 자, 분위기 충분히 합동 공연 시작.
줄 서서 청 맞으러 온 거야. 상처점. 꿈을 이루어진다고. 여기까지. 랜도의 이름으로 추위로 빚어진 뜻이 끝나지 않아. 멸명도 가능해. 사양하지 마. 이건 내가 덤벼보시지. 시간 다 됐어. 너를 연습해줄게. 이럴 수가! 이 여우족들은 왜 모습이 변한 걸까요? 여우족이 아니라 원래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야. 이 녀석들은 보리인이 확실해. 내가 컴퍼니 함선에서 처치한 강도와 한패라고. 그렇다는 건 보리인이 대체 어떻게 선주에 잠입한? 이건 단순히 선주의 옷을 입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미는 위장술이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쓴 건진 몰라도 이 보리인들은 여우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어요. 게다가 이들에겐 공식적인 신분도 있었죠. 천박사, 공조사, 그리고 웅기군? 이 가짜 웅기군의 요패를 확인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로군? 순찰대 당직무관? 왜 그래? 몇 주 전 보리인 범죄자를 호송할 때 로군이라는 또 다른 당직무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위조된 공식 신분으로 당당하게 선주를 오갔다니, 이런 정말 큰일이네요. 설상가상으로 내가 열차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건 곧 더 많은 보리인이 선주에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들의 음모는 정보를 빼돌리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 아닐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이 일을 신체부에 보고해야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네. 은하열차 손님들. 내 이름은 비소. 요청선조의 장군. 내가 천격 장군에게 소개해주지. 푸른 옷을 입은 이분은 앞에 있는 이분은 음월군의 환생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최근 열차팀에 새로 합류한 멤버잖아. 두 사람의 유명세는 익히 들었어. 나부의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 외에 요청 천박사도 두 사람에 관한 정보를 나름 수집했지. 줄곧 너희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경원 장군에게 들었겠지? 그래? 내가 아는 신책 장군답지 않은가? 걱정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네. 경원 장군은 보고서를 제출해 불멸의 거목 재앙의 원흉이 소멸의 군단이며 장군들에게 지난 몇 년간 파멸의 예상보다 불멸의 거목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건 불행 중 다행이긴 해. 하나 신책 장군과 너희 무명객의 영웅담을 믿긴 하나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자세한 내용이 먼저 말해두자면 질문이 내 견해라고는 할 수 없어. 걱정 마세요. 다만 저희는 아는 선에서만 답을 드릴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장군 말솜씨가 좋네. 천격 장군의 이야기는 틀린 말이 없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경원 장군께서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했으니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처음에 은하열차는 지명 수배자인 스텔라론 헌터의 부름으로 이곳에 와 스텔라론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지. 하지만 은하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스텔라론 헌터의 악명이 높다는 건 익히 들었을 거야. 그런데 무명객은 왜 그들의 일방적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지? 혹시 친분이 있는 자가 있는 건가? 나부뿐만 아니라 우주에는 스텔라론의 침식을 받은 세계가 많습니다. 열차가 전에 정차했던 야릴로 6도 그중 하나죠. 열차 입장에서 스텔라론은 은하 궤도를 가로막고 워프 위험을 더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스텔라론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무명객의 일이죠. 스텔라론이 일으킨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도 들어봤어. 열차는 각 세계를 연결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땅하지. 너덜너덜해진 은하를 개척이 꿰맨다. 일리 있는 말이야. 또 보고서에는 흑심을 품은 야광의 비전 수장 단우가 절멸대군과 결탁한 후 스텔라론을 이용해 불멸의 거목을 부활시켰다고 적혀 있었어. 근데 일개 연단사 책임자인 단우가 그 정도로 비상하다고? 외적과 결탁해 스텔라론을 가져왔다는 건 그렇다 치자. 고해와 불멸의 거목은 비디아다라족의 영지인데 어떻게 경비병들을 피해간 거지? 전 단우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방어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친구를 잃은 그녀는 수렵을 증오했죠. 그래서 선주에 복수하기 위해 단정사에서 수년간 준비한 거예요. 복수도 일종의 수렵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우에게 이건 단호 씨가 직접 답해야 할 문제인 것 같군요. 아쉽게도 단우는 이미 목숨을 잃고 유골조차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보고서에는 음모에 너희와 함께 다닐 때 그녀는 천박사의 어떤 사절 신분으로 나타났다가 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주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참 쉬운 일이야. 저희는 나부의 부태복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녀 역시 펜틸리아가 진짜 모습을 드러냈. 태복 부여는 나부의 중신이니 그 증언도 믿을만하지. 좋아, 너희의 대답을 들어보니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제 질문은 그럼 비소장군 생각은 어떤가? 보고서를 읽고 생겼던 의문점이 좀 풀렸나? 두 무명객은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설명하기 하지만 조금 전 세 가지 질문은 두 무명객을 향한 질문인 동시에 경원 장군에게 전하는 첫째, 야광의 비전이 나부에서 계속 힘을 키우는 중에도 육각. 둘째, 스텔라론 헌터의 말을 덥석 믿고 또 위기 해결이라는 중책을 외부인에게 맡겨 역병의 흔적을 건드리게 한 건 무책임이죠. 셋째, 불멸의 거목 재앙이 일어난 후 고집을 부리며 연무의식을 개최해 우주의 시선을 다시 나부에 쏠리도록 한 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천격 장군, 이건 자네의 뜻인가 아니면 시왕의 뜻인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제 질문이 제 견해라고 할 순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야광의 비전 세력은 그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주 오랫동안 계략을 꾸며왔네.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건 내 불찰이지. 스텔라론 헌터의 예언을 고지곳대로 믿은 건 아니야. 연무 의식에 대해서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비소장 난 같은 그것들은 마치 그 말은 청국은 척후병의 무언가라니. 척후병의 정복. 난 같은 장군으로. 펜틸리아군. 맞아. 이번에 온 게 나라서 다행. 난 늘 직감을. 비소장군 생각은 경원 장군도 그러려면 억울하겠지만 가두는 게 아니라 시황사 신문부에 전 상관없어요. 좋아, 젊은이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그럼 천격장 그리고 내가 천격장군은 호레를 위해. 그래, 나부 유폐옥의 호레는 여우족의 호레의 이송에 관해서 진심으로 미안. 사람을 불러. 알겠습니다. 저는 경원 장군의 명에 따라 입구를 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신문부 판관께서도 두 분이 온
유폐옥이라. 한왕, 내 걱정은 마. 준비되셨다면 여긴 유폐옥의 수. 뭘 보는 거야? 나부의 유폐옥은 요청 선주와 완전히 다르네. 물 아래 갇혀 있다니. 하늘 위든 물 아래든 도망치기란 식은 죽 먹기지. 이봐, 또 탈옥 습관이 도진 거야? 이제 그런 건 따져볼 것도 없어. 넌 이미 자유의 몸이잖아. 판관들에게 네 꿍꿍이 속을 들킨다면 수백 년간 갇히게 될지도 몰라. 그래봤자 며칠 후면 다시 날 볼 수 있을걸. 호래를 요청으로 다시 이송하는 일은 요청 여우족뿐만 아니라 장군님. 그분, 전 시왕사 구군부의 명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천격장군 비소님의 명에 따라 고리인 중범죄자 호래를 요청으로 이송하기 위해 온 초구 맥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 건 수감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이송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관님도 이미 내용은 전달받으셨겠죠? 면회 신청은 이미 승인됐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주인 호래는 풍요의 흉물 보리인의 수장 겸 소부이자 여우 주인은 수많은 살생을 잔인하게 저질렀기에 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판관님, 판서에 적힌 내용을 읊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래는 우리 여우족의 숙적이죠. 그자가 저지른 폭행은 중범죄자 면회의 각 규칙은 면 두 분이 요청의 사자로서 어릴 때부터 호래에 관한 전설을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그자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한때 나부검술의 1인자였던 경류가 호래를 잡아들인 후 수백 년간 유폐옥은 호래에게 처벌부가 만든 무강검수는 본래 그 사악한 짐승이 가진 괴이한 제가 실례했군요. 호래를 면회할 때의 금기. 그리고 아래 전 정체불명의 약은 먹. 그럼 최하층에 가서 그냥 먹자. 수천 년 전 네가 말이 잘 통하는 판관님,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도착했습니다. 판관님이 아직